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러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제10판 신민법 강의 1360페이지에 로마자 6번 계약의 해지 보겠습니다. 1번 해지에 의의. 해지는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단독행위이다. 양가로 1번에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인 계속적 계약에서만 문제된다. 계속적 계약이 일단 실행이 된 경우에는 해지는 할 수 없고 해지나 기타의 것만 가능하다고 항의한다. 양가로 1번에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점에서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지와 구별된다. 양가로 3번에 해지는 상대방에게 단독 행위이다. 따라서 그것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의 효력이 생긴다. 2번에 해지권의 발생. 양가로 1번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해지권이다. 해지권은 해제권과 마찬가지로 형성권이다. 양가로 2번에 해지권도 해제권처럼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해지권을 법정 해지권이라고 하고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해지권을 약정 해지권이라고 한다. 양가로 2번의 법정 해지권. 민법은 각각의 진행자에게 관하여 개별적으로 해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 원인은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 채무불이행, 신유치기간 등이다. 민법은 해제와 달리 일반적인 법정 해지권을 두고 있지 않다. 여기서 일반적인 해지권의 발생을 인정할 수 없는지가 문제된다. 원안에서는 이런 일반적 법정 해지권의 발생 규정이 제544조 내지 546조를 계속적 계약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가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로마자 1번의 부정설, 로마자 2번의 긍정설, 로마자 3번의 제한적 긍정설로 나뉘어져 있다. 1361페이지. 방가 로마자 1번의 부정설은 민법이 해제와 해지를 구별하고 있는 점, 동그라미 2번의 동조가 준용될 만한 경우는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동그라미 3번의 해제와 해지는 성격이 다른 점, 동그라미 4번 해지 사유는 각 계약의 특성에 맞게 정하여져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든다. 그에 비하여 긍정설은 방가 로마자 2번의 긍정설은 동그라미 2번의 민법의 해지권 발생 규정이 법정 해지권을 인정해야 할 경우를 막론하고 있지 않다는 점, 동그라미 2번의 사전 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지권 발생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그리고 제한적 긍정설은 급부정액이 계속되거나 중대한 시점의 이행을 계획하여 채권관계 유지를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신뢰관계를 했을 때에는 해지권이 인용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한편 판례는 계속적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에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얘기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해지될 수 있다고 하고 계속적 보증계약에 관하여 신뢰 파괴, 현저한 사정명령 등을 위반 해지를 인정한다. 사견으로 우리 민법의 입법자는 계속적 채권관계의 특징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상 해지를 인정해야 할 모든 경우에 관하여 해지권이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민법에 표현되지 못한 틈은 해석으로 보충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충은 제544조 내지 546조에 의하여 할 것은 아니다. 해지와 해지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개별적인 해지 규정들로부터 일반적인 법률을 추출하여 규정이 없는 계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신뢰 파괴를 이유로 해지를 이용한 판례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방가로 2번에 약정 해지권, 계속적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을 위해서 해지권을 보유한 특약도 할 수 있다. 그 경우는 그 특약에 의해서 약정 해지권이 발생한다. (3번의) 해지권의 행사.
해지권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쓴다. 그것은 재판 후에도 할 수 있고 재판 상으로도 할 수 있다. 해지 의사표시는 처리하지 못하고 해지권도 해지권처럼 불가분성이 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547조 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 계약 전부를 해지하고 이러한 부분으로 임대차 계약에 체결 당시부터 공동임대인이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차 목적물 등의 이익과 양도되어 그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362페이지 4번의 해지의 효과. 양가로 1번의 해지의 비소급표. 해지가 있으면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으며 소급하여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판례는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혼합된 계약에서 매도인의 규칙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계약으로 생긴 법률 효과가 모두 소급적으로 순환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계약 중 임대차 계약의 성질을 가진 부분은 이행불능으로 해지된 것으로서 장래를 향해서만 계약 관계가 종료된다고 한다. 양가로 2번 해지기간. 위임법은 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타 일정한 경우에는 해지를 하더라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에 비로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지가 있으며 해지의 효력이 생길 때까지 사이의 기간을 해지기간이라고 한다. 해지기간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위임법은 해지할 수 있다고 하지 않고 해지에 통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방금 3번은 이미 성립한 채무의 효력. 해지가 있기 전에 성립한 채무는 해지가 있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그 채무는 이행하여야 한다. 양가 4번의 청산 의무. 계속적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관계에 청산 의무가 존재된다.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그 예이다. 민법은 이를 원상회복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여기의 원상회복은 해지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 양가로 5번의 손해배상의 청구. 손해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판례는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해지권을 요구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것이 자기 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한다. 네, 지금 해지 끝났고요. 지금 좀 큰 사례 하나 남았습니다. 해지 잘 정리해 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